그 남자가 매일 나무를 사서 버린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은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잠깐만요.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써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과 없는 시절로요. 그때 아들이 겨우 3살이었습니다.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울고 있으면 아들이 굶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공장도 다녔고 식당 일도 했고 남의 집 청소도 했습니다.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붓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학교 보내야 했고 아들 대학 보내야 했고 아들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를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 내외는 잘해줬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싫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누군가한테 기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나물 몇 가지 떼다가 공원 한켠에 돗자리 펴고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그냥 앉아 있는 대로.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그 감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버텨왔으니까 이것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끔한 양복, 반들거리는 구두. 남을 살 것 같은 차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70 중반쯤. 반백의 머리에 눈밑이 어둡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림새는 분명 여유 있어 보이는데 얼굴은 어딘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가진 것과 행복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무를 사는가 싶었더니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먼 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한참 뒤 그 남자가 일어나서 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5,000원을 내고 봉지를 들고 갔습니다. 별것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또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또 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처음엔 그냥 근처에 사는 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무를 사서 공원 출구 쪽으로 걷다가 쓰레기통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렸습니다. 방금 산 나무를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도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버렸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매일 5,000원을 내고 나무를 받아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남자 차였습니다. 공원 주차장에 매일 같은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잘 모르지만 그게 아무 차나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번쩍번쩍했습니다. 저 차를 모는 사람이 매일 5,000원짜리 나무를 사서 버린다는 게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흐린 날이었고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왔고 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나무를 다듬는 척하면서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버티셨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나물 파는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28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버티지 않은 날이 없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그걸 봤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날 밤 저는 그 남자가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번적이는 차를 모는 사람이 왜 매일 이 공원에 오는지, 왜 나무를 사서 버리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원에 나가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뭘 기대하는 건지. 이 나이에. 그런데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고생만 하다 온 사람이 공원 벤치 옆에서 처음으로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건 그로부터 4일 뒤였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었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제법 있었고 아이들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돗자리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왔습니다. 역시 말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십니까? 뜬금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투로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 것 같던데 오래됐습니까? 한 달쯤 됐습니다. 그렇군요. 침묵이 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걸다가 결국 자식들은 뭐하냐, 남편은 없냐, 혼자 사냐로 흘렀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제 인생이 요약되는 것 같았습니다. 젊어서 혼자 됐고 고생만 했고 지금도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잠시 뒤 그 남자가 나물 한 봉지를 사갔습니다. 저는 거스름 돈을 건네면서 처음으로 그 남자 손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번쩍이는 차를 몰고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데 손만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도 나무를 버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와서 벤치에 앉았다가 나무를 사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우산을 접고 천막 아래에 잠깐 서더니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오십니까? 비 오는 날이라고 집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말이 나도 모르게 툭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가 탁 걸렸습니다. 저 남자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늘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그 짧은 웃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잘생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창피해서 얼른 고개를 내렸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인지. 그날 이후로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공원 이야기, 나물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꽤 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정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요. 돈은 벌었는데 정작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고생했고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고생했구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만 다를 뿐 외로운 건 똑같다는 것이요.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남자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정작 이 말 한마디는 살 수가 없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 그게 이 남자한테는 제일 비싼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날 공원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손을 비비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캔 커피였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캔 커피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온 겁니다. 이 남자가 어제 집에 가면서 내일 저한테 줄 걸 생각하면서 챙겨온 겁니다. 저는 캔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그 남자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억지로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따뜻한 것 하나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한테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을 줄 몰랐던 거겠죠. 늘 주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캔 커피 하나가 50년 묵은 어떤 걸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얼른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낸 날이 왔습니다. 그 남자가 나무를 하나 집어들었을 때 저는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버릴 거면 사지 마세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무를 받아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공원 밖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저번적이는 차에 올라타는 걸 봤습니다. 그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럼 왜? 그 질문이 그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남자가 나무를 버린 진짜 이유를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이유를 생각해도 결국 하나로 기결됐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것.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더 이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상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절반의 진실이 저를 소리내서 울게 만든 겁니다. 그 남자가 자꾸 찾아오는 이유를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알아버리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그날도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도 아침에 서둘러 나온 것도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돗자리에 앉아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8배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웠다는 것. 40년을 혼자 버텼다는 것. 지금도 혼자 월세방에 산다는 것. 그런 말들을 꺼내기엔 이 남자가 아직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말들을 꺼내는 게 창피했습니다. 이 남자는 번쩍이는 차를 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보통은 왜 혼자 사냐, 자식은 없냐, 남편은 어떻게 됐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하고요. 그날 그 남자는 나무를 사고 가면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물 한 봉지에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고맙다는 건지요. 그리고 이번엔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왔고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사시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말이 좀 거슬렸습니다. 불편하냐니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고생하셨겠다는 말. 그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잘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제 고생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저는 고개를 내렸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공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날이 쌀쌀해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왔는데 평소와 달리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그걸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손이 너무 트신 것 같아서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장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걸 바라봤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냥 안 됩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트셨습니다. 오래 일하신 손이잖습니까? 저는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군데군데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40년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누가 봐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예뻐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손을 봤습니다.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그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손이 금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감촉을 느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내 손한테 뭔가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낸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나무를 하나 집어들었을 때 저는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장난이시면 사지 마세요. 그런데 그 남자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을 보러 옵니다. 공원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러 온다. 어떤 사람을요? 저를요? 왜요? 그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물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번쩍이는 차에 올라타는 걸 바라봤습니다. 차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공원 돗자리 위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한테는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게 되는 날 저는 결국 소리 내서 울게 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러 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보러 온다는 건지, 그렇다면 왜 저인지,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공원에서 남을 파는 저한테 왜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잘라내도 또 이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월세방 천장이었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봤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게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요. 주름진 이마, 처진 눈꼬리, 거칠어진 손. 어디 하나 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28배 남편 잃고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꾸밀 시간도 꾸밀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이런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번쩍이는 차를 모는 남자가 이 얼굴을 보러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동정이거나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크림이 생각났습니다. 오래 일하신 손이잖습니까? 라던 그 말이요. 동정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속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또 꼬였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도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벤치. 저는 그 남자가 앉는 걸 보면서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남자가 앉으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까?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멈추고 그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 눈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보러 온다는 게. 그 남자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정확히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버틴다는 표현이요. 그냥 혼자 산다가 아니라 혼자 버틴다. 남한테 기대기 싫어서요.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거나 왜 그러냐거나 그러지 말라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줬습니다. 저는 눈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들어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이요? 예. 처음 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꼿꼿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요. 처음엔 그냥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을까? 오늘은 좀 파셨을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왔습니다. 공원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소리도 바람 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표정에 꾸민 게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음료였습니다. 그 다음엔 손난로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열어보니 부드러운 목도리였습니다. 색깔이 곱고 감촉이 좋았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이런 거 자꾸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갖고 싶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갖고 싶어서 가져온다는 게, 저한테 주고 싶어서 산다는 게, 그게 이 남자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욱요. 뭔가를 받는다는 감각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매일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게 쌓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똑바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번쩍이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물 봉지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28배 남편 잃고 40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누군가한테 고백을 받는 게 다 옛날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자꾸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꽃무늬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남자가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다는 게 동정인가 아닌가? 믿어도 되는 건가? 같이 산다는 게 뭔가? 아니 그것보다 저 남자 집은 어떤 집일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우습기도 하고. 근데 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이 다 돼서야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자면서도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눈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매일 나무를 사서 버린 진짜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을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지금 이 고민들이 전부 의미 없어질 것 같다는 것을요.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대답을 못한 채로요. 공원에는 나갔습니다. 그 남자도 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며칠 동안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를 버린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또 한 가지 생각도 했습니다. 저 남자 집이 어떤 집일까? 저런 차를 모는 사람이 어떤 곳에 사는지.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고생만 한 사람이 처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햇볕이 좋았습니다. 그 남자가 나무를 하나 집어드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을 꺼내고 나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남자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손에 쥔 채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서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뒷모습이 비슷했습니다. 낡은 돗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꼿꼿하게 앉아 계신 모습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샀습니다. 이유도 없이 사고 보니까 집에 가져가기가 그랬습니다. 가져가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공원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을까? 오늘은 좀 파셨을까? 그래서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왔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이분이 손으로 다듬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뵈니까 그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뒷모습만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미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눈매가 많이 닮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70평생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게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에 저를 본 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뒷모습 때문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매까지 닮았다는 게, 그리고 그 눈매가 젊었을 때 예뻤던 저의 흔적이라는 게, 평생 일만 하다가 지워진 줄 알았던 제 모습을 이 남자가 봤다는 게, 그게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저한테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저를 불쌍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요. 아닙니다. 그럼요? 아름다워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름답다니요.
이 주름진 얼굴이, 이 거칠어진 손이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예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눈매에도 앉아 계신 모습에도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남자가 처음으로 조금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어머니 생각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왔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스스로 어머니 닮았다고 생각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 저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는 게 그걸 스스로도 인정하기 부끄러워서 어머니 뒷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다는 게 그게 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내리고 나무를 다듬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됩니까? 라고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세 번째로 나뉘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 없던 시절,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난 뒤로요. 그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선물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핸드크림, 목도리, 손수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좋은 음식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남 먹이느라 사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접 받으십시오. 그 말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음식점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고 테이블마다 꽃이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의자를 빼줬습니다. 저는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몰라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제 의자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의자 하나예요. 의자를 누군가 빼줬다는 게 이렇게 마음에 걸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40년을 혼자 의자를 빼고 앉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가끔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점, 조용한 카페, 꽃이 많은 정원. 갈 때마다 저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이 나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가 아무렇지 않으니까 저도 조금씩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번쩍이는 차 안이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차를 타보는구나. 그 생각이 우습기도 하고 묘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한 번 간 것 같았는데 그것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냥 일만 하다 보니 바다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좋습니까?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십시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를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이 남자 옆에서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나물봉지 대신 그 남자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볼까봐 자꾸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걸으니까 저도 조금씩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8배 남편 잃고 4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예뻤던 시절도 지나갔고 꾸미던 시절도 지나갔고 누군가한테 예쁘다는 말을 듣던 시절도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시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 공원에서 나물 팔다가 만난 남자가 그걸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벚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 남자 팔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었습니다. 그 남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셨습니다. 공원에서 그 남자를 다시 봤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저였습니다. 번쩍이는 차에서 내리는 저였습니다. 나물봉지 대신 그 남자 팔을 잡고 있는 저였습니다. 전에 쓰던 낡은 잠바 대신 그 남자가 사준 옷을 입은 저였습니다. 어색했냐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걸으니까 저도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40년을 고생만 한 사람이 말년에 팔자를 폈습니다. 누가 들으면 드라마 같다고 할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저한테 벌어진 일인데도 가끔 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 손이 따뜻했습니다. 번쩍이는 차가 실제로 달렸습니다. 바다가 진짜로 파랬습니다. 꽃잎이 진짜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봄이 옵니다. 평생 남 먹이고 남 입히고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한테도요. 그리고 그 봄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서 그냥 버티고 있을 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내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팔을 잡고 벚꽃 아래를 걸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때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린 이유를 들었던 그날, 소리내서 울었던 그날. 그날이 없었다면 이 봄도 없었을 겁니다. 평생 고생만 한 사람한테도 결국 봄은 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못했던 사람한테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